네, 단순 회귀 분석의 검정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다시 앞에 개념으로 돌아가면은 두 번째 뭐라 적혀 있어?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해야 된다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건 뭐였어?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었어. 그래서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를 살펴봤다고. 그래서 기울기가 0이면은 x가 y에 영향을 전혀 끼치고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쵸? x랑 y가 회귀 분석하려면 조건이 뭐였어? 선형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울기가 0이면 모집단의 기울기가 0이면 선형성이 뭐한 거야?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요 회귀 모형이 의미가 없다 해서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했다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입니다.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유의한지 아닌지를 검정하는 거야.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에는 회귀 개수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y 절편도 있고 기울기도 있잖아. 그래서 y 절편이 0이냐 아니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검정할 수가 있고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 해서 이렇게 각각의 회귀 개수에 대해서 검정을 할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게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야. 근데 이런 두 번째 요 기울기 검정을 보시면은 요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랑 뭐에 귀무가설이랑 대립가설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랑 회귀 개수에서 기울기를 검정하는 거나 둘이 뭐하다? 똑같답니다. 그거는 3번에 적혀 있죠. 단순 회귀 분석은 모형 검정과 개수 검정이 같다. 그래서 개수 검정은 T분포로 하는데 T분포를 또 제곱하면 무슨 분포를 따라? F분포를 따르잖아. 그렇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F분포로 하고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은 T분포로 하는데 이 값을 뭐 하면은 제곱하면 얘랑 같아지기 때문에 결국 둘이 무슨 검정? 같은 검정이 된답니다. 그렇죠. 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도 무슨 검정이야? 아니다를 검정하니까 양측 검정이잖아. 그렇죠. T분포의 양측 검정은 뭘로 할 수 있다고? F분포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둘이 같은 검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자,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랑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이 이렇게 똑같은데 왜 굳이 따로 만들었냐 하면은 엄밀히 말하면 얘는 다중 회귀 분석 때문에 따로 만들어 놨답니다. 자, 다중이니까 독립 변수가 몇 개야? 두 개 이상인 경우죠. 그래서 y는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베타 3 x3 더하기 뭐 우차항 이런 식으로 독립 변수가 뭐니 세 개인 경우에는 무슨 분석이야? 다중 회귀 분석이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모형 검정은 요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그렇죠. 각각의 독립 변수들의 뭐가 개수들이 0이냐 검정하는 게 모형 검정. 그다음에 개수 검정은 뭐야? 베타 제로가 0이냐, 베타 1이 0이냐, 베타 2가 0이냐, 베타 3가 0이냐 이렇게 해서 각각을 따로따로 4개의 검정으로 쪼개 놓은 게 뭐야? 개수 검정이 된답니다. 이래서 다중이기 분석에서는 둘이 뭐해? 아예 다르죠. 그렇죠? 하는 게 다르잖아. 얘는 아예 전체가 0이냐 해서 이 모형이 그냥 아예 쓸모가 없냐. 이 독립 변수들이 전혀 Y에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냐를 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누가 끼치고 있지 않은데 누구 때문에 문제인가? 뭐 등등을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씩 또 뭐 할 수 있어? 검정할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모형 검정과 개수 검정을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는데 요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모형 검정이나 회귀 개수의 기울기 검정이 둘이 뭐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굳이 나누는 게 의미가 없다. 실제로도 둘이 무슨 검정? 같은 검정이기 때문에 둘이 구분하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에서는 더 모형 검정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뭐야? 일단 Y 절편도 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베타1은 0이냐 검정하는데 베타1이 예를 들어 난 1인지 아닌지가 궁금할 수도 있잖아. 그쵸? 딱 1인지 기울기가 1인지 뭐 1보다 훨씬 큰지 1보다 뭐 훨씬 작은지 이런 걸 검정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쵸? 이런 거는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에서만 할 수 있답니다.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만 할 수 있는 거고 분산 분석표를 이용하는 그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은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은 Y 절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기울기가 y절편도 똑같습니다. y절편이 뭐 3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도 검정할 수가 있고, 기울기가 1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에 대해서도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은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y절편일 수도 있고 기울기일 수도 있는데, y절편을 검정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y절편은 0이든 아니든 뭐 그렇게 회귀 분석에 어쨌든 뭐 조건이나 가정을 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y절편을 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로 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은 뭐에? 요 기울기가 0이냐 아니냐를 검정해서 요 회귀 분석이 요 독립 변수가 요 y에 영향을 끼치고 있냐 아니냐를 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을 요렇게,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렇게 적었을 때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은 뭘로 하냐? T분포로 검정하게 됩니다. 이게 모평균 검정하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모평균이 뭐 0이냐 아니냐 뭐 검정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뭘 뽑아? 표본 평균을 뽑아서 모평균에 대한 추정량 표본 평균을 뽑은 다음에 얘를 뭐해? 표준화하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 한번 빼주고 루트 뭘로 나눠?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나누는데, 내가 요 시그마 제곱을 몰라. 그럼 뭘 써? 표본 분산을 쓰죠. 그렇게 해서 얘가 무슨 뭐 따라? t분포 따르고 그때의 자유도는 n-1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모평균 검정을 할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검정 통계랑 만들어야 돼. 그러면 기울기, 그쵸? 원래 모집단에 있던 기울기에 대한 추정량이 뭐야? 우리가 베타1 해시라고 구할 수 있다 쳤죠. 그래서 빼기 0, 0이냐 아니냐. 귀무가설이 참일 때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니까 베타1이 0이다, 1 때 우리가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거니까 빼기 0을 하고, 루트 여기다가 이 추정량에 뭘 써야 돼? 분산을 적어줘야죠. 루트 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요 추정량의 분산은 요렇게 돼 있답니다. 저 앞에 우리가 회귀계수들의 분포를 만약에 외웠다면, 여러분들이 식을 외웠다면은 요렇게 돼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요 검정 통계량을 직접 구해봐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요 식까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요 5차항의 분산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인 누굴 써? ms2를 쓰게 되고, 모 분산 대신에 표본 분산을 쓴 거랑 마찬가지니까 얘도 무슨 볼 따라? t분포를 따르게 되고, 요 S제곱의 자유도가 n-1이니까 얘가 T분포가 자유도가 n-1이었잖아. 요 MSE는 5차 항이잖아. 그쵸? 5차 항의 분산이라고. 5차 항의 자유도가 몇이야? n-2죠. 그렇죠? 회귀 분석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n-2인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빼기 0인 부분은 굳이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의 검정 통계량을 요렇게 적을 수 있고, 얘는 자유도가 n-2인 T분포를 따릅니다. 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굳이 요 식은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 자, 그래서 요렇게 구한 검정 통계량 베타1 기울기에 대한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의 검정 통계량이랑 우리가 모형 검정에서 구한 F값이랑 둘이 뭐 하면은 제곱하면은 같아지게 된답니다. 요렇게. 이 값을 뭐 하면은 제곱해주면은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구했던 그 F값이랑 둘이 뭐해져? 같아지게 된답니다. MSE 나누기 MSR과 둘이 뭐하다고? 똑같아지게 된다고. 그래서 둘이 결국 뭐해? 결론이 똑같은 검정이 되게 된다고. 물론 당연히 베타 제로는 0이다라는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도 뭐 할 수 있어?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검정 통계량은 베타 제로의 추정량 적어주시고, 루트 요 밑에다가 얘의 뭐 해야 돼? 얘의 분산을 적어주셔야죠. 루트 분산을 적을 때, 그쵸? 근데 이거는 요 기울기의 분산보다 더 뭐해? 더 복잡하다고. 막 n분의 1, 뭐 시그마 제곱 가로 열고 n분의 1 더하기 막 sxx 막 이렇게 생겼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까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는 뭐가 나오냐? 어쨌든 요런 식으로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을 할 수 있는데, 유의성 검정을 사람들이 해놨대. 그렇죠?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해놓고 회귀계수 T 검정표라는 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T 검정표를 살펴보시면 단순회귀 분석일 때 상수항과 독립변수가 적혀 있어. 요 상수항이 뭐냐? Y절편인 거야.
그래서 그때의 각각의 y절편의 추정량, 기울기의 추정량이 요 회귀계수에 적혀 있고, 그렇죠? 요 값이 뭐야? 요 값이 베타 제로 해시고 요 값이 베타 원 해시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표준 오차가 적혀 있어. 표준 오차가 뭐야? 표준 오차는 추정량의 표준 편차이죠. 여기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 요 부분이 뭐야? 요 추정량의 뭐라고? 표준 편차니까 나누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표준화해서 T분포를 따르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값들이 각각 요 추정량들의 표준 편차들이고, 그렇죠? 그게 표준 오차고. 그럼 T값은 어떻게 구하면 돼? 요 내가 구한 추정량에서 나누기 이 추정량의 뭘로?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은 그게 검정 통계량이 되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T값이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나눠준 값이 뭐가 돼? T값이 돼갖고 요 T값을 통해서 뭐에? T분포에서 이 값이 기각치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보고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뭐 하면 돼? 귀무가설 채택할지 기각할지를 하면 된다고.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보면은 0이냐 0이 아니냐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검정이야? 양측 검정이죠. 그래서 나온 요 T값에 대해서 기각력을 뭐 해야 돼? 양쪽에 만들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는, 그렇죠?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는 얘는 뭘로 해? 분산 분석으로 하고, 분산 분석은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큰 쪽만 살펴보면 되지만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은 뭐해? T분포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고. 그래서 얘가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양쪽의 기각력을 만들어서 얘가 속하냐 안 속하냐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절대값을 취해서 살펴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요 앞에 과정은 잘 몰라도 되고, 그렇죠? 자유도가 n-2인 거. 그 다음에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모형 검정과 개수 검정이 똑같다. 그래서 개수 검정에서 나오는 T값, 검정 통계량 값을 제곱하면은 모형 검정에서 나오는 F값이랑 같게 된다. 그렇죠? 요 정도랑 그다음에 요 T 검정표를 보고서 어떻게 검정하는가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요 시까지는 뭐 한다? 몰라도 된다고. 그렇죠. 요 시까지는 9급 시험, 뭐 7급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요 시까지는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회귀계수, 요 부분 추정량의 표준 편차가 뭐야? 표준 오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남아있는 문제 10번부터 15번까지 한번 풀면서 우리가 또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 7개의 자료에 대해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했더니 회귀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다. 이랬을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어떻게 되냐? 자, 결과를 보니까 얘는 뭐야? 분산 분석이 아니죠. 분산 분석표가 아니잖아. 얘는 뭐야? 각각의 개수에 대해서 뭐 해놓은 거야? 검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얘는 T 검정표라고. 그래서 얘는 지금 회귀 개수 유의성 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개수들 y 절편과 기울기에 대한 검정을 했기 때문에 각각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 유의 수준 5%에서 베타는 0을 기각하니 베타가 뭐야 지금? 요 모형의 뭐야? 기울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x 여기 독립변수에 적혀져 있는 검정 부분을 봐주시면 돼. 얘가 바로 뭐야? 기울기에 대한 검정 값이라고.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추정량을 구하면은 1.0690이고 그 추정량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0.243이어 갖고 이 값을 이렇게 나눴더니 뭐가 나왔어? 4.395가 나와서 4.395를 우리가 T분포표에서 찾아보니까 P값으로 0.007이 나왔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에 대한 검정을 한 결과 P값이 몇이 나왔어? 0.007이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놓은 유의 수준 5%, 0.05보다 뭐해? 작죠. P값이 작으면 뭐야? 귀무가설 기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맞게 됩니다. 자, 다음에 니은 결정계수는 75% 이상이냐? 자, 요 표를 살펴보면은 결정계수 어디 적혀 있니? 여기 적혀 있죠. 그렇죠? 결정계수는 우리나라 말이고 결정 개수를 영어로 어떻게 써? 기호로 R제곱 요렇게 쓴다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R 스퀘어 요렇게 읽는다고 했죠.
요 부분이 결정계수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정계수 몇입니까? 0.794라고 적혀 있잖아. 그쵸? 그럼 75%면은 0.75니까 0.794는 0.75보다 크니까 75% 이상이다도 뭐에 맞게 되죠. 다음에 디귿 상관계수는 0.9보다 크니. 그쵸? 상관계수는 0.9보다 크니. 상관계수를 제곱하면 뭐야? 결정계수죠. 어디서? 단순회귀 분석에서. 자, 근데 지금 결정계수가 0.794니까 만약에 상관계수가 0.9라고 치면 제곱하면 몇이야? 0.81이 나오죠. 그럼 0.794는 뭐해? 0.81보다 작잖아. 그럼 상관계수 입장에서는 0.9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렇죠. 0.9보다 작은 0.8 몇몇쯤 되니까 제곱하더라도 결정계수가 뭐해? 0.81보다 작은 값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0.9보다 크다 틀렸죠. 대신에 여기는 뭐야?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상관계수도 뭐야? 플러스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여서 틀린 건 아니야. 플러스인 건 맞아. 플러스인 건 맞는데 0.9 이상이면은 결정계수가 뭐 해야 돼? 0.81보다 더 커져야죠. 0.9 이상이면 0.9를 제곱한 게 0.81이니까 그것보다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요 문제에 나온 결정계수는 몇이야? 0.794기 때문에 상관계수는 0.9 이하죠. 그렇죠. 9보다 크진 않다고 되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다. 자, 마지막으로 리을 유의 수준 1%에서 단순 선형 회귀 직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니. 자, 뭘 하라는 거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회귀 직선이 유의하냐 안 하냐 알아보라니까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을 하라는 건데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이나 뭐나 똑같다고? 회귀 계수에서 기울기를 검정하는 부분이랑 둘이 뭐하다?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은 검정이기 때문에 이 둘이 뭐도 똑같아? P값도 똑같고 P값이 똑같으니까 검정 결과도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해봐라. 유의 수준 1%에서 해봐라 했는데 회귀계수 기울기 검정에 P값을 갖다가 뭐해? 써도 상관이 없다고. 둘이 무슨 검정? 같은 검정이니까. 그래서 지금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도 P값이 몇이야? 0.007이란 소리죠. 그럼 유의 수준 0.01보다도 0.007은 뭐해? 작기 때문에 작으면 뭐야? 귀무가설 기각. 따라서 귀무가설 기각이면 회귀 모형이 뭐하다는 소리야? 유의하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의하다 맞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하면 정답 몇 번이야?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9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9번 문제랑 정답이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교재에는. 그쵸? 교재에는 2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답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그쵸?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뭐 9번 문제 푸실 때 요 정답을 다시 잘 바꿔 놓으셨다면은 여기 3번인 거 아실 테니까 이렇게 옳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요 문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이 처음 나온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회귀 분석했더니 분산 분석표가 아니라 T분포에 대한, 그렇죠? T검정에 대한 검정표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럼 걔는 뭐야?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이 되고 회귀계수 유의성 검정은 Y절편도 검정할 수 있고 기울기도 검정할 수 있다고. 그렇죠? Y절편을 검정한 P값이 여기 0.006이고 기울기를 검정한 P값이 0.007입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뭐도 나와 있어? 각각의 회귀 개수들의 추정량도 나와 있고 그 추정량들의 표준 편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요렇게까지 만약에 적혀 있다면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결정 개수도 알 수 있고 여기 결정 개수의 밑에 ADJ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 다중회귀 분석에서 배울 거지만 얘를 뭐라 그래? 수정 결정 개수라고 합니다. 그럼 뒤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도 나와 있고 F값도 나와 있죠. 그렇죠? 요 F값이 뭐야?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할 때 F값이죠. 근데 요 F값이랑 뭐랑 같다고?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기울기 검정의 T값에다가 제곱한 거랑 같다고. 그렇죠? 4.395 제곱하면은 한 19.3이 나올 것 같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 값을 주어지고 여기 옆에 P값에서 0.007 나왔는데 그거는 뭐야? 기울기 검정할 때의 P값이랑 둘이 뭐해? 똑같죠. 그렇죠. 왜? 단순회귀 분석에서는 회귀 모형의 유의성 검정과 회귀 계수의 기울기 검정 둘이 뭐하기 때문에 같은 검정이기 때문에 둘이 뭐하다? P값이 똑같다고. 그래서 리을을 저는 여기 0.007 보고 풀었는데 다시 표를 보니까 여기 0.007을 보고 뭐에 풀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죠. 그렇죠.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근데 원래
t 검정표는 그쵸, 요 밑에 부분까지는 안 나와 있고 원래는 요만큼만 나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요만큼만 나와 있어도 그쵸, 요만큼만 나와 있어도 충분히 회귀 모형 유의성 검정 할 수가 있다고.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둘이 검정이 같기 때문에. 그쵸? 지금 여러 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11번. 11번은 회귀 개수의 유의성 검정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뭘 구하라는 거야? 분산에 대한 불평 추정량의 값은 구하라는 문제죠. 그쵸? 요거는 MSE 구하라는 문제죠.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요렇게 모형이 주어져 있을 때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가 회귀 분석의 가정이라고. 그래서 오차항의 분산을 뭐라 그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고. 그리고 얘에 대한 불편 추정량이 누구라고? 표본으로부터 구한가 MSE라고. 그렇죠?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라고 했죠. 자, 근데 지금은 오차항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하는 게 아니라 yi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하라는 거죠. 그렇죠? yi의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하라고. 그래서 yi에 대한 분산을 구하려고 보니까 yi가 누구야? 얘죠.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원 xi 더하기 오차항 요거라고. 그쵸? 자, 근데 요 베타 제로 뭐야? y 절편이죠. 얘도 상수야. 베타 원 기울기잖아. 그쵸? 3x, 4x, 5x, 마이너스 2x 하는 얘도 뭐야? 상수죠. 그쵸? 모집단에서는 얘가 다 상수 값이라고. 자, 그 다음에 요 xi 있잖아. 그쵸? i 번째의 x 값이라고. 그래서 회귀 분석에서는 얘도 뭐냐면은 얘도 상수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x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 뭐 하겠어? 바뀌겠죠. x1일 때랑 x2일 때랑 x3일 때랑 x4일 때랑 바뀌겠지만 요 i라는 건 뭐야? i 번째의 x 값이라고. 그렇죠. 그건 어차피 모집단에서 뭐야? 하나의 값이라고. 그래서 얘네가 다 뭐가 돼? 상수가 되기 때문에 분산에서 더하기 상수돼 있는 부분은 뭐에? 분산에 영향을 안 끼치잖아. 그래서 yi의 분산이 그냥 오차항의 분산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오차항의 분산은 누구야? 시그마 제곱이죠. 그렇죠? 시그마 제곱이라고. 그래서 결국 뭐야? 이 문제는 시그마 제곱의 불편 추정량 구해보세요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뭘 구하라고? MSE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아집니다. 물론 요 yi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내용은 너무너무 심화 과정이라고. 그렇죠? 이것도 회귀 분석을 좀 깊게 공부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얘가 상수가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xi로 돼 있으니까 뭔가 상수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회귀 분석에서는 이 값도 상수라고. 그걸 아는 게 조금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푸는 시험 문제에서 회귀 분석이나 분산 분석에서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하세요 하는 건 다 뭐야? MSE 구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앞부분 없다 치고 그냥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하래? 오케이, MSE 구해서 정답 찍으면 되겠구나 생각하고 푸셔도 그쵸? 푸셔도 거의 한 99%다 맞습니다. 그렇죠. 조금 정말 예외인 상황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물론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해라. 그럼 그냥 MSE 구해서 정답 찍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외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SE를 구해야 되는데 다시 문제를 살펴보면은 일단 표본의 크기가 10이랍니다. n은 10. 그리고 최소 제곱법으로 얻은 오차 제곱합이 몇이야? 36이랍니다. SSE가 36이래. 이럴 때 뭐 구하라고? MSE 구해보시래. MSE는 어떻게 구해? SSE를 잔차 제곱합의 뭐에? 자유도로 나눠서 구하죠. SSE가 지금 36이고 잔차 자유도가 몇이야? 이렇게 표 그리면은 회기, 잔차, 총 해서 그릴 거 아니야. 그렇죠? 총이 n-1이고 단순 회귀 분석이니까 회귀 자유도 몇이야? 1이잖아. 그쵸? 그럼 잔차 자유도 몇이야? n-2가 된다고. 근데 n이 지금 10이기 때문에 10에서 2 빼면 몇이야? 8이죠. 그래서 8분의 36이 되고 4로 나누면은 2분의 9가 되고 2분의 9는 4.5죠. 그래서 MSE 값이 4.5이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라고.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만 알면 된다고? 분산에 대한 불편 추정량 구해보라 그래.
이제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에서 그럼 그냥 MSE 구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요 문제에 있는 거 보고 MSE 찾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같이 분산 분석표 여러 번 그려봤기 때문에 충분히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요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 요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